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복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귀마개를 좀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귀돌이, 귀마개. 네.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2도입니다. 영하 12도. 오늘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 강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은 좀 잠잠합니다. 그거 하나 다행이에요. 여기에다가 바람까지 막 세차게 불면은 정말 참 추운 날씨, 견디기가 어려운 날씨가 될 뻔했는데 바람만큼은 잠잠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어제 저녁보다도 체감 기온은 좀 높지 않은 느낌? 어제 저녁에는 한 마이너스 어제 저녁이요? 어제 저녁은 좀 춥긴 했는데 어제 낮에 기온을 한번 봤죠. 낮에는 한 마이너스 1도. 낮에도 되게 추웠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어제 저녁에는 몇 도인지 재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략 한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6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기온이 더 많이 완전 뚝 떨어졌습니다. 자, 조작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추고 이렇게 또 풍부의 걸음은 시작이 됩니다. 귀마개 하긴 잘했네요. 그나마 이렇게 귀가 제일 시려웠는데 그걸 커버하게 됐습니다. 와, 날씨가 이제는 진짜 겨울 날씨. 특히 겨울 하면은 이제 눈도 내리고 세찬 바람이 불고 이러는 계절이잖아요. 눈이 쌓이기도 하고. 어제도 눈이 좀 왔던 것 같은데요. 막 주눈깨비 날리다가 또 좀 많은 양의 눈이 또 시간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쌓이진 않았네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눈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눈 올 게 예상이 되고요. 눈이 오더라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직진하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천천히 걷겠죠. 빠르게 걷다가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진짜 사람들의 관심사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 지침이 또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특히 이런 개인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영업장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막 이거 코로나에 대한 어떤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방역 지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한이 막 강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뭐 위드 코로나다 해가지고 막 좀 제한이 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제한을 그렇게 좀 풀어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제 괜찮나 보다 하고. 그런 이제 예전에 하던 활동들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막 어디 뭐 무슨 공공장소 같은데, 좀 좁은 장소 같은데 가가지고 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뭐 밀집된 장소 그런데 많이 찾고 원래 그런 데를 다니기를 좋아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래줬으면 참 좋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맞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상황 자체가. 어떻게 내가 내 혼자 스스로 막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진짜 역대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 이게 좀 안 되고 이러면은 뭐 장사가 안 된다. 아, 조금 뭐 우리가 만드는 뭐 이런 상품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면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막 환경적으로 그냥 잘 안 되는 환경, 뭔가를 막아야 되는 환경,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근데 뭐 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딱 전문가들의 이제 그런 견해를 이렇게 받아서 심사숙고를 했겠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이걸 운영해내기가 힘든 상황, 위기관리 능력. 진짜 정부의 능력은 위기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그 국가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일 자체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늘부터네요. 그러고 보니까 12월 18일 음식점이나 뭐 커피숍 이런 데는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명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미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동석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혼밥만 할 수 있대요. 혼밥이나 그런 테이크아웃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추운데 12월에 이 추운 날씨에 또 이용이 이렇게 제한이 되니 이용시설들이 그렇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짜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는 기분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뭔가 좀 많은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잘 요거를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이슈 정말 진짜 이 이슈 중에 최고 이슈가 되겠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제 생명과도 이제 직결되는 거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냐 이런 거하고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대선이죠. 아무리 그래도 대선, 코로나 이제 기사가 막 뜨면은 이제 그거하고 경쟁하듯이 막 대선 이슈들이 막 또 뉴스 첫 장면을 막 장식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거 뭐 당연한 일이죠.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또 많은 또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조금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막 공방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거티브 공방. 이게 참 민주주의가 성숙이 되고 이러면 과연 뭡니까? 진짜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공존 아닌가요? 공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전 이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가치 뭐 많잖아요. 뭐 무슨 다수결의 원칙,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뭐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고, 뭐 하고 뭐 많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납득이요, 납득.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러운 게 말이죠. 사람이 어떤 괴로운 순간에 빠지는 게 납득하지 못하는 대우를 받거나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아닌가요? 내가 내 양심이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 양심을 걸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강요받는다면 그거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제 주인이고 자유를 가지고 평등하고 자율성을 갖고 뭐 이런 세상인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뭐 하려고 막 주장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를 형성하면은 그 일이 추진되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납득.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조금 마음을 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잘 이제 귀담아 듣고요. 그게 어렵죠. 그게 쉬웠으면은 정치는 별 이슈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서로 뭐 티격태격하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 옷을 뭐 언제 입고 갔니, 내가 허락했니, 언니는 뭐 그렇게 안 했나, 너는 뭘 잘한 거 있어,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막, 옥신각신 티격태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참 내가 요거를 뭐 내 옷을 입고 나갔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이거 진짜 입을 옷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걸 한번 입고 이거를 잘 이제 세탁을 해서 다시 돌려주면서 너한테 뭐 또 이런 걸 이제 사주기로 했는데 뭐 이러저런 뭐 해가지고 좀 이거를 좀 봐줄 수 없겠니? 네? 딱 그렇게 이제 좀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동생은 언니 그랬어, 나도 사실은 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나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고,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언니가 도와주는데 참 이거 해도 너무하게 내가 좀 그랬네, 이러면서 좀 화합하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도 납득을 하고 언니도 앞으로 동생을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약간 좀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거죠. 그게 또 당사자들 딱 둘만 있으면은 또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제3의 인물, 그때 엄마가 출연하죠. 엄마 딱 와가지고 막 엄마는 이제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등짝 스매싱, 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날릴 수도 있고 동생한테 날릴 수도 있고.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너는 언니가 뭐 좀 이거를 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 짝 등짝 스매싱. 또는 언니를 이렇게 때리면서 등짝 스매싱 한번 날리면서 너는 동생 거를 그렇게 막 탐을 내고 아직까지도 얘가 어려서부터 그러더니 이 뭐하는 짓이야 막, 너 지금 언니 맞아? 언니 동생 바꿔. 네가 동생이 그냥 동생 보고 야 이제 네가 언니다, 얘거 뭐 빼들고 싶으면 아무거나 다 빼들어, 너도 당했으니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의 사이가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점에 따라서 뭔가 이거 이 사람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조금 이상하게 물타기가 돼버리면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정치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도요. 항상 뭐 좋은 뜻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정책을 펴고 결정을 했을 때 정말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뭔가 해먹으려고 뭐 하고 뭐 분탕질 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뜻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근데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 임마 너 이거 이렇게 하려고 네가 이거 입속 챙기려고 막 이러는 거지, 이거 네가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이득을 취하려고 이러는 거지, 할 수가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 이거 해주는 사람하고 뭔가 관계 있지? 그리고 단서들이 또 나와요. 단서. 그래서 그랬겠구만. 그게 참 문제죠.
그런 일을 좀 한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되죠. 보통 일반인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치판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거죠. 옳고 그름을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뭐가 합리적인지. 근데 그거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따지는 것도 결국은 관점이거든요. 일종의 프레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어떤 정치 과정에서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프레임이에요. 관점.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도 취사 선택이 되죠. 내가 내 관점으로 무언가를 주장을 하려면 데이터를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선이 그러니까 있기 전이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근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기자하고 이제 대담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이제 지금 대처 상황,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 잘 대처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그 기자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였죠. 지금 미국의 지금 대응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때 예를 든 게 제시를 한 데이터가 그거죠. 인구당, 어떤 국가의 인구당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이제 가지고 나왔죠. 그거를 국가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당 몇 명, 뭐 10만 명당 사망자 수 몇 명, 여러 나라들,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비교를 하죠. 그 수치가 미국이 높게 나왔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 데이터는 집계에 막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끌고 왔죠. 그건 뭐냐면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 그러니까 앞서서는 인구당 사망자 수였는데 이번에는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이 된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율은 미국이 또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끌어다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데이터 자체가 바뀐 겁니다. 다른 데이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능력, 예를 들어서 인구당 사망자 수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예방 활동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 검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를 또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한 치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방역 활동을 하는 그 전반적인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범위가 더 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이 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확진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확진된 사람들만 따졌을 때는 미국의 어떤 확진자를 관리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뒤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거든요. 물론 진짜 국민들의 어떤 생명, 안전한 삶, 이런 좀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기자가 말한 게 옳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딱 그 가치관을 보면 되잖아요.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느냐를 봤을 때는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운영하는 게 좀 예측이 또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좀 개입 안 하는 거, 예. 일단 개인한테 맡기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개입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차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걸 해야지,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끄집어내는, 들고 오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아마도 한국에도 말이죠, 한국은 그러니까 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관리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죠.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중에서 트럼프의 그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확진자들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면은 조금 관심은 또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단순히 당신은 국가에 대해서 모른다, 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민주주의에서의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자기가 가진 그 가치관, 그 신념 위에서 뭔가 국민들의 삶을 더 좀 안전하게, 더 가치 있게, 어려움이 없게,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정부는 또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행동을 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게 일종의 비례의 원칙, 이런 건데, 예전에 그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요즘에도 좀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그게 좀 우려되긴 하는데, 좀 아무쪼록 좀 대비 좀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지진이 난 그런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잘 또 이렇게 관리가 돼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이었죠. 2018년도였던가요? 17년도였던가요? 18년도였던가요? 그러니까 실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연도도 이렇게 이제 좀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요.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불과 수능을 며칠 앞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일주일 전이었던가요? 수능 일정이 취소가 됐죠. 역대급이죠. 수능이 시작되고 나서, 아니 학력고사 포함해가지고요, 예전에 이렇게 일정 자체가 취소되는 거는 전대미문이죠. 취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일정은 항상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죠.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전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활동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이니까요. 막말로 그 일정에 따라서 산업계가 돌아간다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일정에 다 어떤 생산 활동들이 맞춰져 있고요. 어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를 상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정을 미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는 어떻게 일정을 정해야 되느냐. 또 청와대에서 또 판단하겠죠. 만약에 그 지역에 일어난 일이 충분히 그냥 그 지역에 한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충분히 뭐 이거를 뭐 처리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일정을 미루질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다. 이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뭐 대다수의 또 다른 수험생도 있고 뭐 그런 업계 종사자들 뭐 많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익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그 포항에서 그 일어난 그 재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고통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의 좀 어려움을 조금은 줄여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일정을 취소하지 말아야 된다, 조정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경중을 따졌을 때 딱 명확하게 이게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쉽게 발생은 안 한다는 거죠. 하여튼간 요리조리 제대로 따져보고, 그리고 누구의 이익이 정말로 이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는지, 마치 법정에서 뭐 그런 원고와 피고의 뭐 무슨 어느 이익이 더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뭐 가처분하고 뭐 집행정지하고 뭐 이러는 거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 그럼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판단을 해서 그런 선택을 내려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좋은 결정이었다. 다수가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0%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90%가 95%가 그 정책을 찬성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찬성한다고 해도 좋아요. 나머지 5%는요 실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때 뭐가 필요하냐, 정해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이익 청량을 해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뭐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면서 결정을 했으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좀 반대하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한테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소통이 강조되고 소통 담당관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그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개인생활 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죠. 만나게 되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런저런 갈등. 그러면 납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노력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 이건 좀 이렇고 이거 좀 이랬는데 조금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또 좀 더 좀 많은 설명,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같은 거, 이게 당신의 견해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꾸준한 설득, 관심.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처음에 납득하지 못하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그 납득이라는 건 못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당신 견해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죠. 결국은 그것도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중을 하면서 상대방을, 사람은 그런 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거든요. 진실함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나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꾸준한 설득, 설명,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진정한 사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내용만, 그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게 사과냐? 진심을 담아서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과연 진심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중요하죠. 좋은 설명을 담아가지고 진솔하게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과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서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꾸준함, 그런 시간을 들인 그런 노력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래 뭐 이거 피해액 얼마야, 그래 돈 던져줄게, 이러면 그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개인화되고 나노사회라고 하잖아요. 원래 개인주의 성향들이 이렇게 커지기 했는데 그 안에 더욱 막 분리가 되고 개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더 이상 진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했지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의사소통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계속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보면 진짜 와, 정말 이 정도로 공격을 해도 되느냐 싶을 만큼 진짜 강한 공격들이 많을 뿐만 아니고 맨날 또 사과하잖아요. 사과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와, 진짜 참 이거를 같이 이 시대를 이렇게 같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현실이 참 힘들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뭔가를 이제 잘하려는 경쟁이 딱 있어야 되는데, 와, 지금 당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그런 정책은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가치와 철학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같이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가 성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한국의 현실에서는 조금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납득이라는 관점에서 나도 납득하지 못했을 때 참 기분이 나쁘고, 이거 뭐 나는 관여하기도 싫고 막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 그 기분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 또 풍부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분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좀 손도 시렵고요.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맑을 것 같아요. 느낌상. 안경에 이렇게 또 안개는 가득하지만 오늘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바람이 잠잠하고 날씨가 또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오늘 낮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좋은 날씨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 속에 아침 일찍 이렇게 풍부, 오늘 마이너스 12도, 영하 12도였어요. 그러니까 제 약속은 계속됩니다. 오늘 92일차였죠. 92일차 강추위 속에 진행된
풍부의 아침 걷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이.